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보어 자리에는 어떤 격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많은 발표를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원어민과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발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It's me, it's me. 자, 옳은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me라고 하는 건 무슨 격이라고 배웠죠? me라고 하는 건 목적격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오는 이 자리는 목적어가 오는 자리가 아니라 보어가 오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it's me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it's me도 맞고요. it's I도 옳은 표현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나온 구조 속에서요. 원칙적으로는 이 보어 자리에 뭘 써주는 게 맞냐면 주격을 사용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주어랑 보어랑 똑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을 써주는 게 원래 원칙상 맞다고요.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It's me가 아니라 원래 뭐가 맞았다? It's I가 옳은 표현이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영어라고 하는 게 언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보어 자리가 주어랑 비슷한 자리로 보이겠어요? 목적어랑 비슷한 자리로 보이겠어요? 목적어랑 더 비슷한 자리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격이 아니라 어떤 걸 더 자주 사용하게 되냐? 목적격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바르게 설명을 드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주격이 맞다. 그런데 실제로는 뭘 사용한다? 목적격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을 사용하게 되면 되게 딱딱한 표현, 격식적인 표현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It's me라고 하는 목적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소 비격식적이고 일상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빠졌어. 그러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빠졌어. 그럼 뭐라고 부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어가 빠졌을 때 뭐라고 불러요? 일부 문법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은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격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 인칭대명사 배울 때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네 개를 배웠지 복격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복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이 보어 자리에는 보통 뭘 사용하는 거라고요? 원칙상으로는 주격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 보어가 빠져있는 경우에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게 옳겠다? 주격 관대라고 부르는 게 옳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막 보어가 빠진 거를 주격 관대니 목적격 관대니 이런 걸 시험 상황에서 답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원칙은 알고 가자고요.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상한 해괴망측한 문법 용어를 추가해서 오히려 공부할 걸 늘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 시간은 되게 짧게 끝났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보어 자리에는 뭘 사용한다? 주격이나 목적격을 사용한다. 더 선호되고 더 자주 사용되는 건 목적격이다,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